It's Saturday, June 26th, 2021. 읽기혁명 균주니어 리딩클럽에서 독서를 시작합니다. 제가 읽는 책은 종이의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입니다. 저자는 헤니에트 앤 클라우저이고 안 교수님이 옮긴 책입니다. 오늘은 챕터 6, 글쓰기가 해답을 말해준다입니다. 어, 상공회의소 직원들의 표현대로 에드먼즈는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북부 해안도시인데 에드먼즈의 전형적인 날씨였다. 브리켓트 해변의 바닷물은 반짝거리고 푸젯사운드 너머의 올림픽 산맥은 너무나 눈이 부셔서 하얀 토핑을 얻은 먹음직스러운 아이스크림 선배처럼 보였다. 파란 하늘, 상쾌한 바람, 일렁이는 물결을 만끽하면서 보트를 타러 나온 사람들로 바다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3종 경기 선수인 오빠 생각은 달랐다. 달리기에 딱 좋은 날씨네. 그는 기쁨에 넘쳐 소리쳤다. 오빠는 태역이라면 젬병인 두 동생에게 달리기 요령을 가르치겠다고 약속한 터였다. 오빠는 운동화를 신고 우리는 평상화를 신고 포장된 도로로 나갔다. 그는 처음에 중간 속도로 달리기 시작하더니 점차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옆에서 달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칠칠치 못한 신병을 훈련시키는 교관처럼 소리를 질러댔다. 저기 폭스바겐 보이지? 두 블럭 떨어진 거리에 있는 빨간색 폭스바겐을 가리치며 그가 소리쳤다. 저 폭스바겐 보이지? 저 폭스바겐을 가지는 거야? 갖고 싶으면 뛰라니까? 갖고 싶으면 뛰라니까. 헉헉, 폭스바겐이었다. 폭스바겐을 가지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서 미친 듯이 뛰었다.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향해서 달리고 또 달렸다. 그러나 빨간색 폭스바겐에 다가서서 범퍼에 손을 대고 끝이라고 선언하기도 전에 오빠는 다시 목표물을 바꿨다. 이제 폭스바겐은 잊어버려. 저 언덕이 보이지? 저 언덕을 갖는 거야? 출발해. 뛰어. 계속 뛰어. 헉헉, 언덕이었다. 언덕을 가지고 싶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정신없이 뛰었다. 언덕을 가져서 뭐 하나요? 폭스바겐은 차니까 좋지만 우리가 언덕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한번 목적지가 바뀌었다. 오빠는 계속해서 새롭고 점점 더 먼 지점을 표적을 정했다. 우리는 계속 달렸다. 아침 내내 그렇게 달리고 나자 오빠를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많이 힘들었겠네요. 하지만 그렇게 달리기 시작하면서 달리기가 훨씬 쉬워졌다. 라는 반만은 인정해야 했다. 게다가 태어나서 그날처럼 멀리 달려본 적은 없었다. 꿈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다음 단계를 알지 못해서 방황을 할 때, 오도 가도 못할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사용하는 방법은 해답이 떠오를 때까지 계속 기록하기이다. 해답이 떠오를 때까지 계속 기록하기이다. 이 방법은 그날의 달리기에서 얻은 교훈을 이용한 것이다. 목표와 관련되어 있는 주제들을 모두 어우르면서 해답이 떠오를 때까지 기록을 거듭하다 보면 길이 보인다. 우선 아무 말이라도 계속 기록한다. 심지어 무엇을 써야 할지 모르겠다와 같은 문장도 좋다. 그냥 펜을 계속 움직여라. 첫 페이지를 다 채울 즈음이 돼서 펜을 움직이는 속도가 늦어지면 다시 한번 다음 페이지의 바닥을 기록하라. 이것은 또 다른 도전이다. 이 페이지를 다 채우면 그것은 온전히 내 것이 되는 거야. 또 계속 기록해 라고 속으로 외치면서 힘을 내라. 태극권. 태극권에서는 이런 연습을 기모으기라고 한다. 이것은 처음의 목표나 짐작했던 자신의 능력 외의 것에, 즉 능력을 뛰어넘는 한계 이상의 목표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훈련을 뜻한다. 무술 고수들이 나무판 너머에 무언가에 에너지를 집중시킴으로써 나무판을 토막내는 것과 같은 방법이다. 처음에는 폭스바겐을, 다음에는 언덕을 향해 계속 뛰었던 것처럼 이 페이지,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로 목표를 해서 기록을 확장시켜 나가라. 틀림없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설정해 놓은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 예전에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멀리 가도록 자신을 부추길 수 있다. 불평해도 괜찮다.
내 첫 번째 책인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기록법을 보면 아이디어를 얻는 특별한 방법을 배울 수 있다. 그 방법은 속기라고 불린다. 속기란 신속하게 글을 써내려고 하는 것을 뜻한다. 즉 써놓은 것을 다듬거나 비평하려고 손을 멈추지 않고 계속 적어 내려가는 것을 뜻한다. 당신의 문장을 비평하려는 내면의 소리를 잠재우고 계속해서 기록하라. 멈추지 말고 기록하라.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은 모조리 기록하라. 진실을 적어라. 나중에 소리를 지르면서 그 종이들을 헤어버려도 괜찮다. 일단 적는 것이다. 이디시란 말이 있다. 이는 독일어로 예술로 승화된 불평을 통한다. 이디시. 나는 속기를 이디시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어, 말한다.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기록을 멈추지 않으면 투덜거림과 불평은 결국 해답과 실천 계획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음, 음. 예술로 승화된 불평. 예술로 승화된 불평. 속기를 이디시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말한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기록을 멈추지 않으면 투덜거림과 불평은 결국 해답과 실천 계획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불평은 치료의 효과도 있다. 불평을 털어놓으면 기분까지 좋아진다. 불평은 치료의 효과도 있다. 불평을 털어놓으면 기분까지 좋아진다. 목표 달성에 차질이 생기면 화가 난다. 상황을 통제할 수 없게 되면 분노가 치솟는다. 그러나 이러한 화나 분노의 이면에는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다. 화나 분노의 이면에는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다. 목표 달성이 실패할 거라는 두려움, 결국 자신의 꿈을 포기하게 될 거라는 두려움이 들어있는 것이다. 이럴 때에도 이럴 때에도 해답이 떠오를 때까지 계속 기록하라. 그러면 두려움이 정체를 드러내면서 해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다음 단계는 뭐지? 이제 어디를 향해야 하지?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과 화가 나나? 다음의 이야기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을 기록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바꿔놓은 한 여성의 이야기이다. 낸의 이야기. 낸은 나와 함께 교회 성가대에서 찬송을 하고 기원전 5세기 힌두교 경전 바가바드 기타 강좌를 함께 듣는 친구이다. 바가바드 기타에서는 명상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어느 날 낸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했다. 멈추지 않고 기록하는 것은 일종의 명상과도 같다고. 멈추지 않고 기록하는 것은 일종의 명상과도 같다고. 적어도 자신에게는 그렇게 느껴진다고. 그녀는 해답이 떠오를 때까지 기록했기 때문에 위기에서 벗어났던 경험을 이야기 시작했다. 막다른 골목. 내는 중개업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성실한 직원이었고 유능하기도 했다. 그러나 자신의 상사가 직장을 떠났을 때 그녀는 심한 감정의 동요를 일으켰다. 내는 자신이 직장에서 인정받는 직원이라고 인정하고 있었지만 상사가 떠나고 나자 자신의 입지에 어떤 변화가 올지 몰라서 매우 불안했다. 나는 평소에 상사에게 많이 의존했어. 그래서 상사가 떠나자 누구를 위해 일해야 하는지, 보수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정말 모든 것이 막막하게 느껴졌지. 내 수입의 20%는 상사가 자신의 수술해서 직접 떼어줬었거든. 그러니까 상사가 직장을 떠났을 때 나는 내 수입의 큰 부분을 잃어버린 거였어. 임무와 책임을 어떤 식으로 변화시켜야 하는지도 알 수 없었어. 곧 그녀는 경영진으로부터 자신이 수행하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한 시간 배당 비율과 그동안 해왔던 업무를 기록하고 그에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보수를 적어내라는 요청을 받았다. 직장인들을 이것을 탁상감사라고 한다. 몇몇 사람에게는 국세청 조사만큼이나 두려운 절차였다. 너무 심하다 싶은 요청이었어. 화가 났어. 어, 그 회사에서 10년 동안이나 근무했거든.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이 뭐냐고 묻다니. 마치 취업 칭찬서를 다시 써서내는 기분이었다고 그녀는 말했다. 내는 자신이 그동안 한 일을 증명하기 위해 구구절절 말을 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견딜 수가 없었다. 분노를 풀지 못하면 폭발할 것 같았어. 남편은 그녀에게 이것을 기회로 선물하고 충고했어.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직장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그리고 회사의 경영진에게 인식시키라고 말했다. 차분히 앉아서 일단 생각을 기록하라고 조언했어. 나는 3시간 동안 기록했어. 기록하고 울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했어. 왜 울지? 왜 울죠? 자기가 한 일 기록하는 게 왜 화가 나나요? 이거는 울은 거는 자기가 한 일을 인정받지 못할까 봐 겁이 났던 것 같아요.
정말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 처음에는 분노와 좌절감만이 끌어올랐어. 온종일 독설이 가득 찼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닥치는 대로 기록했어. 결코 참을 수 없었어. 열정이 우러나지 않는다. 어떻게 해? 아니 왜? 거의 10년 동안 같이 일해온 사람들에게 내가 한 일에 대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 하지? 음, 지금까지 난 무슨 일을 한 거지? 내가 내 일이 뭐지?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다. 싫다. 정말 싫다. 정말 미칠 지경이다. 정말 하고 싶지 않다.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20년 이상 종이에 무엇인가를 써본 적도 없다. 맙소사.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제발 생각해낼 수 있기를. 물건을 발로 차고 소리를 꽥꽥 지르는 아이가 된 듯하다. 이게 그렇게 화가 난 일일까요? 내가 일하면서 만족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이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을까? 능숙하게 잘하는 일이 있기나 한 걸까? 사실 중개업에 종사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다. 나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을까? 정말 막막하다. 만천에 공개될 내용을 도대체 떻게 써야 될까? 왜 그들은 이렇게 단도직입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걸까? 정말 싫다. 정말로. 매 장을 넘길 때마다 실제로 머리에 솟구치는 분노를 느낄 수 있었다. 곧이어 그녀는 분노 저변에 깔려있는 두려움의 감정을 벗겨내기 시작했다. 두려웠어. 두려움으로 꼼짝할 수 없었어. 직장을 잃게 될까 봐서가 아니라 명예에 금이 될까 봐서 두려웠어. 자신이 작고 중요하지 않은 존재라는 느낌이 들었고 여태껏 직장에서 쌓아왔던 공들이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무가치한 존재가 되는 것 같아 두려웠어. 모든 사람의 기억에서 까마득하게 잊혀져 가는 존재가 될까 봐 두려웠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누가 내 편이지? 아무도 신뢰할 수 없었다. 실패할까 봐 두렵다. 바보처럼 보일까봐, 가치없는 인간처럼 보일까봐 두렵다. 하고 싶은 일을 해낼 수 없어 두렵다. 무엇보다도 하고 싶은 일을 해내더라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까봐 두렵다. 해답. 이렇게 최악의 두려움을 기록하고 나자 마음이 점점 진정되기 시작했다. 처음 기록된 일을 시작했을 때보다 두려움이 줄었다. 그리고 지금은 해결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다. 나는 지금 확실히 두려움을 극복하고 있다. 방금 과거에도 이러한 감정을 느꼈던 것이 생각난다. 맞다. 대학 지원서에서 소개서를 적어야 했을 때도 이런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 나는 자신의 두려움에 번호를 붙였다. 그리고 나서 두려움마다 확신에 찬 응답을 달았다. 해결책을 모른다. 나는 아직 배우지 않았을 뿐이다. 나는 실패할 것이다. 글쎄, 전혀 시도하지 않은 것보다는 실천하는 편이 더 낫다. 바보스럽고 가치 없는 인간처럼 보일 것이다. 그럴 위험성은 항상 존재한다. 자신감을 갖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모른다. 솔직한 표현이다. 내가 가장 많이 경험해 본 분야부터 시작해야 한다.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해내더라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한 번에 한 단계씩 밟으면서 장점을 발견하자. 그렇죠. 한 번에 한 단계씩 밟으면서 장점을 발견하자. 그제서야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었다. 나의 능력은 무엇인가? 내는 계속 기록했다. 나는 협상 능력이 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을 도와서 원하는 바를 성취할수록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매우 잘 들어주는 장점도 있다. 이게 엄청난 큰 장점이죠. 대화를 할 때 다른 사람의 이야기만 잘 들어줘도 음, 엄청난 호감을 갖게 되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은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하죠. 음, 는 세 페이지에 걸쳐서 자신이 회사에 공헌했던 일을 매일, 매달, 매년 단위로 기록하고 급여 문제로 넘어갔다. 나는 분노를 털어내고 두려움 속을 통과했어. 생각이 마음속에서 요동쳤지. 이미 펜은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에 종이에 어림잡아 숫자를 적기 시작했어. 바로 그때 나는 할 수 없으리라 생각했던 일을 하고 있었던 거야. 이미 펜을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에 어림잡아 숫자를 적기 시작했어. 바로 그때 나는 할 수 없으리라 생각했던 일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렇게 기록한 내용을 놓고 내는 회사에 제출한 연봉 제안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것을 자신의 직속 상관과 사장에게 제출했다. 그들은 내내 제안서에 크게 만족했다. 연봉이 인상됐어. 예전에 상사에게 받았던 커미션 액수만큼 인상됐기 때문에 결국 나는 예전에 받았던 만큼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됐지. 게다가 보너스까지 받았다고.
회사에서 회사 일이 잘 풀려서 기뻤지만 낸이 더욱 만족스러웠던 것은 해답이 떠오를 때까지 기록하기가 개인적인 생활에 미친 영향 때문이었다. 그것은 일종의 학습이었어. 내 가치를 입증하는 과정이었지. 희망이 없던 상태에서 희망과 약속으로 가득 찬 쪽으로 발길을 돌리는 작업이었어. 제안서를 쓰면서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을 적어냈던 것은 지금도 유용하게 쓰고 있어. 나는 요즘 그때 기록했던 것들을 수행하느라 매우 바빠. 성취한 것들을 돌아보기 위해 뒤로 물러서는 일은 결코 없을 거야. 내는 정말 멈추고 싶었을 때조차도 기록을 계속했기 때문에 결국 스스로에게 대해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고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았다. 이젠 작업을 하고 난 후에 내는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 스스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 그야말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 일이 있은 후부터 내는 늘 펜을 곁에 두고 기록하는 습관을 들였고 결코 이를 멈추지 않았다. 음, 당신도 할 수 있다. 멈추지 말고 기록하라. 어, 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될 때는 펜을 들어서 기록하라. 해답이 떠오를 때까지 기록하라. 자신이 생각한 대로 상황이 진행되지 않아서 화가 난다면 그것의 이면에는 두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 자, 자신의 생각한 대로 상황이 진행되지 않아 화가 난다면 그것의 이면에는 두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죠. 두려움이 있으면 못할까 봐 걱정되고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을 봐도 요즘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이제 금요일마다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시험의 장점이 있죠. 시험을 이제 그 한 연구 논문이죠. 연구 논문에서 실험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강의를 더 많이 하고 시험을 적게 보는 그룹과 시험을 매번 보는 그룹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과는 어땠을까요? 강의를 더 많이 해준 그룹이 더 많이 강의를 해줬으니까 가르쳐줬으니까 학업 성취도가 올라갔을까요? 그렇지 않았다고 해요. 시험을 더 많이 본 그룹이 성적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시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이제 데니얼 선생님은 어른 애들에게까지 매일 시험 이렇게 시험을 봐야 하느냐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시험보다는 비디오도 보여주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활동도 더 하고 스픽도 하고 이렇게 하자 이제 해서 수업의 변화를 이제 두고 싶어 하셨고 저는 이제 계속 시험은 이제 고수하자는 쪽이었거든요. 그런데 음, 어떤 것이 결과가 좋을지는 사실은 이렇게 두고 봐야 하는 거지만, 지금 시험을 안 보는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를 실행하는 그 그룹하고, 이전에 시험을 자주 봤던 그룹하고, 어떤 그룹이 성적이 더 좋을지. 저는 이제 지금 학원 내에서는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닌데, 매주 시험을 보는 그룹, 그렇게 하면 좀 형평성이 안 맞는가요? 매주 시험을 보는 이제 확률이 더 낮은 그룹 아이들이 있고 주 매주 시험을 보지 않고 강의를 더 많이 하는 그룹이 있는데 테스트 결과를 보면 확률이 낮은데도 매주 시험을 정기적으로 보는 그룹이 훨씬 더 뭐라고 할까 성취도가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 이제 학년 높은 그 그룹도 매일 반을 만들어서 매일 올 수 있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저희 학원에 이제 어떤 아이들이 있었냐면 어머니께서 너무 늦게 아이에게 영어 공부를 시키신 거예요. 6학년 2학기에 왔는데 파닉스도 겨우 잘 안 되는 그런 친구였거든요. 근데 매일 이제 그 친구한테 매일 와서 학원에 와서 공부할 기회를 제공했어요. 처음 1년은 음, 2시간 중에서 거의 1시간 반은 계속 이제 똑같은 듣기 시험, 이게 저희 수능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리스닝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리딩 프로그램이 있어서 매일 그 일정한 과제를 내주고 그걸 풀도록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한 30분 정도만 이제 실제 이제 시험 문제를 하나씩 출력해서 시험을 보고 틀린 것을 이렇게 풀어주는 식으로 이제 두 명한테 강의를 1년 동안 진행을 했는데
놀랍도록 성장을 했어요. 지금 그 그룹에서는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2학년 그룹에서 아주 잘하는 친구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어떤 이런 실험을 통해서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매주 보는 게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시험을 나쁘다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에게는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시험은 정말 좋은 거죠. 왜냐면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알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제 설명을 받고 이렇게 이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정말 좋은 도구거든요. 그런데 시험을 싫다, 힘들다라고 생각하니까 왜 시험을 보나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친구한테는 그게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대한 생각을 따로 하고 이렇게 다르게 가지고 관점을 다르게 가지고 나 이걸 모르는구나. 그럼 이걸 다시 열심히 해서 보충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하면 정말 좋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분노와 화를 내는 것의 이면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 1학년 아이들에게 시험을 본다 그러면 얼굴이 탁 굳어지면서 시험 보기 싫어하고 거부하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어, 이게 그러면 아는 것만 써봐.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주면서 아는 것만 써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아는 것을 쓰는 거예요. 이러는 아이들이 이제 뭐 써봤자 얼마나 많이 쓰겠어요. 그래서 그 뭐 문장을 줄줄 쓰는 때도 있었고 그냥 단어만 쓰는 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처음 와서 이제 ABC도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읽어주면서 이렇게 이 단어의 첫 글자만 써봐. 그러면 어느 날 첫 글자만 쓰다가 오늘은 저 선생님 세 글자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세 글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혼자 쓴 글자에는 빨간 동그라미를 해줘요. 그리고 이제 혼자서 다 쓴 아이도 이렇게 자기가 쓴 그래 이렇게 동그라미 해주면 어느 순간부터 사실 나 오늘 이것도 쓸 수 있다요 이러면서 자랑하면서 쓰다가 어떤 문장을 써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차근차근 도와주는 거. 선생님의 역할이 스캐폴딩 하는 거라고 배웠거든요. 스캐폴딩은 건물을 지을 때, 고층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막 철골로 이렇게 층마다 이렇게 그 뼈대를 세워두거든요. 그리고 그걸로 올라갈 수 있도록 계단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계단을. 그럼 아이들이 그 계단을 밟고 올라가요. 한 계단 올라가고 또 그 다음 계단 올라가고 하면서 차츰차츰 올라갈 수 있도록 서포트 해주는 역할이 선생님의 역할인 거예요. 올라가기 두려운 아이들한테 무조건 밀어서 푸시해서 하면 아이들이 공포를 느끼면서 영어를 좋아하는 아이들도 싫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려움의 그 화를 내는 것의 이면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 그거를 보고 그 두려움을 어루만져 주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올라가게 도와주는 것이 저는 이제 선생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이제 여러 학년에 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죠. 이제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주로 이런 아이들이 많이 와요. 그 어머들이 뭐 대형학원 좋아하시죠? 대형학원 간다고 간 친구도 많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올 때 나는 여기에서 기초 쌓아서 대형학원 갈 거예요 하면서 오는 학생들도 많아요. 그런데 대형학원에 다니다가 막 한 반에 12명씩 이렇게 됐는데 자기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친구들 사이에서 이렇게 불만 사안이 생겼는데 어떤 불만 사안이 생겼는지조차 모른다 하면서 저한테 왔던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대형학원에서 1년 동안 배운 것이 제가 저랑 한 달 만에 배운 거랑 보다 이제 거의 같다. 그 친구는 이제 5학년인데도 제가 별명을 문법 박사라고 이렇게 불려주거든요. 얼마나 이해를 잘하는지 6학년 형아들이랑 공부하는데도 자기가 퀴즈 하면 다 잘 맞춰요. 그리고 영영사전 게임을 해도 더 잘해요. 그래서 이제 한창 키워놨는데 한 1년 정도, 1년 좀 넘었네요. 5월 달에 왔으니까 지금 6월 말이네요. 1년 정도 넘으니까 어떤 그 건대기 같은 것이 온 것 같아요. 시험 프로그램을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이제 어머니께서 고민이 되신 것 같고 저도 고민이 돼요. 다른 것은 다 잘해요. 오프라인 시간에 하는 그 모든 것은 항상 다 반에서 거의 1등이죠. 배틀을 해서 타자 할 때도 거의 뭐 반에서 1등을 했었는데 이제 더 잘하는 형아들이 나타나서 좀
좀 밀리기도 하지만 어쨌든 조금 온라인의 그 단점이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아이들이 이제 열심히 안 하죠. 그래서 그 책임은 선생님한테 있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잘하도록 격려를 해주고 보상도 해주고 하는데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권태스러워하고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저랑 줌을 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지속적으로 잘하는 아이들은 이제 삼박자가 잘 맞죠. 어머니들께서 지속적으로 관리하시면서 격려하시면서 하는 아이들은 계속 잘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두려움, 분노라 화를 내는 것의 이면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줄까? 그것은 푸시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어제도 1학년 여학생인데 시험을 보려고 이제 해줬는데 시험을 되게 느리게 보면서 연필을 깎은 거를 이제 책상에다 콱 찍어서 계속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연필을 뒤로 던지고 그걸 보면서 저 왜 저럴까 이제 보니까 자기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친구인데 중학복과 책을 읽는 거예요. 중학복과 책을 너무 재밌게 하면서 읽어요. 볼 때마다 막 몰입해서 읽어요. 시험 볼 때도 막 정신없이 그걸 읽고 있는데 이거 엎어놓고 제가 시험 봐야지 그랬더니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글씨를 대문짝만하게 막 줄도 안 맞고 해서 이렇게 막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걸 어머가 보시면 어떻게 말할까? 내가 그랬더니 화내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울상이 돼서 이제 그다음부터 문장 시험을 봤는데 너무 또 잘 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정말 그런 갈등이 되더라고요. 일률적으로 항상 이렇게 하면서 막 어린아이들 군대식으로 탁 해서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 제일 좋은 학습 효과는 몰입해서 자신이 막 빠져들어서 하는 거죠. 제가 하버드생 조우석과 함께하는 6일간의 수업을 그걸 보면서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최고 효과를 낼 때는 엄마가 잔소리할 때 아니었거든요. 선생님이 푸시할 때도 아니었거든요. 자신이 정말 하고 싶어서 몰입해서 할 때는 그 정말 막 신비한 효과가 나타났죠. 마이클 조던이 를 막 연속적으로 넣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들이 나타난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친구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 또 부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 본인 스스로 내가 두려워할 때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화가 날 때는 왜 화가 나는가를 기록해보는 거 아침에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약간의 두려움이 어제 몰려왔었는데 오늘 아침에 그것을 잘 적어보면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30분이 돼서 독후감 나눌 시간이 됐네요. 자, Good morning, everyone. 자, 여러분 즐거운 안녕하세요. 독서하셨나요? 자, 원석. Hello. Okay. Hello, 원석. Okay. 네, Let's get started 네, with 원석. 자, would you show your book? 네, 자기 책 보여주시고요. 계속 체스너 스트리트 읽으셨고, 저자는 데이브, 메이브 핀치, 데이브 메이브 빈츠, 핀치. 데이브 빈츠님의 장편 소설이죠? 단편, 단편인가요? 약 소설이라고 돼 있어요. 그냥 소설이면 이제 길게 서 있으면 장편이죠. 네. 독후감 나눠주세요. 여기서 그 주인공이 있었는데, 네. 그 주인공을, 어, 엄마와 아빠가 살았는데, 그 아빠가 그 복권 같은 거에 당첨이 되면 운치를 산다고 했는데, 그때 만약에 그, 그때 그, 그러다가 아빠가 그 펍에 갔거든요. 펍에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그 주인공이랑 그 가져 있을 거잖아요. 또 근데 거기서 아빠가 그, 그 문실을 샀는데 그 펍에서 만난 그 여자를 보고 다 팔아버린다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 근데 그 엄마가
아빠는 그럴 리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응? 아, 아빠는 응. 아빠 펍에는 여자가 거의 없고 아빠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거 가지고. 오케이. 특별히 뭐 배우신 점 있으실까요? 어 배운 적은 없고 제가 복권에 당첨된 다음은 되게 아껴 쓸 것 같아요. 막 음, 쓰지 않고. 네. 자, 독후감 감사합니다. 우리 예진님 독후감 나눠주실게요. 네. 저쪽 하나의 백천수 씨를 읽었고요. 네, 저자는 손차원이고, 네, 그 백천수 씨가 아프리카로 떠나기 이틀 전에 어, 캐리어 그런 문제로 엄마랑 크게 싸웠어요. 음, 원래 백천수 씨가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굉장히 착한 아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때는 되게 화가 났었나 봐요. 음, 그래서 막 엄마랑 싸우다가 엄마가 넘어지셨는데 그걸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집에 나왔어요. 음, 거의 가축이 비슷하게 나왔는데 돈이 없어서 편의점에서 뭘 먹지도 못하는 상태여서 그냥 밖에 돌아다니다가 그 아주 한밤중에 집에 몰래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식탁위를 보니까, 엄마가 자신이랑 말을 안 할 것처럼, 말을 하기 싫은 것처럼, 그냥 두유 하나에다가 먹으라는 쪽지 하나만 주고 출근을 하셨어요. 음, 그래서 이철수 씨는, 어, 기분이 묘하게 기분이 나쁘진 않은데 되게 묘한 느낌을 받았을 것 같고, 음, 그러고 그 다음 날에 백천수 씨가 공항으로 떠난 음, 기록까지 읽었어요. 특별히 배운 점이 있을까요? 배운 점은 없고, 백천수 씨가 아프리카 가기 전날에 음, 착한 아이였는데 음, 갑자기 그렇게 하게 된 거 보면은 되게 그때 되게 힘들었던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자, 종이 위의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 헨리에트 앤 클라우저 지음이고요. 안기수님이 옮긴 책인데, 챕터 6였던 것 같아요. 챕터 6 읽었고요. 어,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글쓰기가 해답을 말해준다. 계속 글쓰기의 그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번째 이야기가 더 인상적이어서, 어, 낸의 이야기? 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중개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중개사 사무실 뭔지 알죠? 부동산? 부동산 이제 사무실인데, 거기에서 10년 동안이나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자기 상사와 팀을 이루어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상사가 떠난 거예요. 그랬을 때 갑자기, 자기는 돈을 어떻게 받았냐면, 자기 상사랑 같이 일을 하면서 상사가 일한 것에 20%를 이제 보수로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상사가 떠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야.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미국에는 어떤 게 있냐면, 그, 자기 어떤 일에 대해서 이제 탁상감사라고 해서, 어, 경영진으로부터 자신이 수행하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한 시간 배당 비율과 그동안 해왔던 업무를 기록하고 그에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보수를 적어내라 하는 그 요청을 받았다고 해요. 그럴 때 10년 동안이나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내가 왜 이걸 적어내야 되지 하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그게 왜 화가 날 일이지? 그런데 이제 막 화를 내면서 견딜 수가 없고 막 속이 상했다고 해요. 두렵기도 하고,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막 몰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남편이 그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을 기회로 삼아라. 자신이 직장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그리고 경영진에게 인식시키라고 말했는데 그리고 차분히 앉아서 일단 생각을 기록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록을 했는데 처음에는 계속 울은 거예요. 기록하면서 화가 나서 기록하고 울고 기록하고 울고 이렇게 3시간 동안 했는데 온종일 독설로 가득 찬 말 막 안 올리니까 막 그걸 그대로 그냥 다 썼어요. 이제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음, 정말 막막하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두려웠다, 막 이런 것까지 계속 썼는데 왜 두려웠을까 보니까 이제 직장을 잃게 될까 봐 두려웠고 아니면 자기 명예에 금이 갈까 이게 내가 무가치한 존재가 된 것 같아서 두려웠고 모든 사람의 기억에서 기워질까 봐 두려웠고 그런 걸 다 쓴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해답이 나타났어요. 이제 첫 번째 해결책을 모르겠다 그랬는데 아직 배우지 않았을 뿐이다 이런 해결책이 생각이 났고 두 번째 나는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썼는데 처음에 이제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글쎄 아직 시도해보지도 않았잖아 이런 생각이 이제 다시 나갔고 세 번째는 바보스럽고 가치 있는 인간처럼 보일 것이다 그런 생각이 났었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은 그럴 위험성은 항상 존재한다. 자신감을 갖자. 이렇게 다시 옆에 대답을 적어봤고 그다음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어, 그랬는데 솔직하다. 그래. 이제 경험이 많은 거 내가 제일 잘하는 것부터 한번 시작해보자. 이렇게 썼고 그다음에 하고 싶은 일을 해내려다도 생각해내더라도 그를 잘 감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한 번에 한 단계씩 하면서 장점을 발견해보자. 그리고 쭉 생각해보니까 그 장점이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가 협상을 잘한다는 거. 사람들이랑 이렇게 협상을 잘하는 그 부동산 업무할 때 제일 중요한 능력이죠. 사실 협상을 잘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가 말을 잘 못하는데 말을 잘 들어주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말을 잘 하는 사람보다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더 좋아하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막 말하고 싶은데 말을 툭 자르면서 야 그게 아니고 막 하면서 막 말을 하는 사람하고 그래 그래 맞아 그래 하면서 계속 이렇게 맞장구 쳐주면서 들어주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랑 뭐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더 즐거워요? 바로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좋은 장점이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기록하고 이제 제출했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제 연봉 제안서를 작성해서 냈는데 결과가 아주 좋게 나왔죠. 그래서 예전에 받았던 것만큼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플러스 보너스까지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도 그때부터 아,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정말 좋은 거구나 해서 평생 동안 이제 그 옆에 펜을 가지고 기록하는 습관을 들였고 결코 이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에 화가 나는 거 원인은 그 뒷면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요새 어, 이제 그 수업 방식에 대해서 시험을 매일 보는 것이 좋은가, 이제 자주 안 보는 것이 좋은가.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우리 예진님네 반에서도 불평했다 그러죠. 뭐 계속 시험 본다고. 두 그런데 번이요? 응? 누가 두 번이요? 불평했다고? 안 그랬어요? 어, 뭐 월요일도 시험, 아니 이제 화요일도 시험, 목요일도 시험, 요새 또 와갖고 계속 그 기출 문제 풀어보고 시험 계속 시험을 봤잖아요. 그런데 어, 그렇게 시험을 보는 것이 나쁜가? 어떤 것 같아요? 우리 예지님은 시험을 많이 보는 것에 대한 이렇게 견해를 얘기해 보세요. 그 시간에 시험 어, 많이 보지 말고 그냥 계속 더 강의를 더 해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의를 더 많이 해주는 것이 더 좋은 결과가 나올까요?
일단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될 것 같아. 그냥 계속 강의를 해주는 것보다 문제를 풀어서 시험을 보고 무엇을 어떻게 왜 못 풀었는지를 알려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독해 문제 풀잖아요. 뭐 예진이 거의 100점 맞으니까 별 문제가 없지만 틀린 사람은 쭉 틀리면서 이제 해다 보면 아, 내가 왜 틀렸다. 그 이유를 알게 돼요. 어떤 친구는 문법을 몰라서 틀린 경우가 있고 이제 이렇게 지문에 나온 단어를 몰라서 틀린 경우가 있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단어를 몰랐으면 아, 단어를 더 외워야 되겠구나. 자기가 부족한 점에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법을 틀린 문제는 내가 아, 이 문제를 해석을 이상하게 잘못했구나. 그럼 자기가 문법이 약한 문제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시험이 싫지가 않아요. 근데 시험은 이제 두려움 속에는 엄마들한테 평가받으니까 두려운 것 같아요. 엄마가 화낼까 봐. 왜 시험 이렇게 못 봤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뒤에 이게 불안감과 이게 화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학년 친구들도 아, 그냥 시험 안 보고 계속 이렇게 즐겁게 뭐 게임만 하고 막 이러면 어떨까 그러는데 그래서 거부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시험을. 그래서 어디도 시험 보면은 금방 10분 만에 이렇게 시험에 대해서 그래, 나 몰라. 그럼 모르는 거 모른다고 이렇게 즐겁게 내는 아이들이 있는데 시험을 붙들고 20분씩 계속 붙들고 화를 내는 아이들을 이렇게 시험 막 연필을 막 이렇게 책상에 띄워서 연필을 부셔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고 막 연필 없어요 떨어졌어요 하고 보면 이제 그 연필을 이렇게 부신 다음에 던졌어. 그래서 다른 연필 계속 갖다 달라고 하고 그래서 그거 하면서 그 아이 내면에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 보니까 이제 시험을 잘 못 봐서 엄마한테 혼날까 봐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러면 괜찮아 시험 잘 못 봐도 되고 그러면 아는 것만 한번 써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 학기 동안 시험을 보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아이들이 단어만 쓰다가 문장 조금씩 더 쓰다가 나중에 문장도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학년 때부터 공부해 오던 아이들이 3학년이 됐는데 문장을 줄줄 쓰게 되는 아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아, 이게 화를 내는 것의 이면에는 두려움이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엄마들이 시험을 잘못하고 화내는 것보다 이렇게 못 봤으면 어떻게 그러면 이걸 극복할까 하고 도와주시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본인에 대해서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잘 못하면 인정하고 아,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자기 자신의 에게 화를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독서했고요. 여러분 덕분에 토요일도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독서 있어서 좋았습니다. 새벽 오늘 몇 시에 일어났지? 4시부터 일어났던 것 같아요. 반찬 뭐 다 해서 이제 가져오고 또 갖다 주고 오늘은 제 마지막 직전 보강해야 되는 날이라서 우리 친구들한테 좋은 직전 보강 문제 만들어서 같이 공부해야 겠다 하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즐거운 독서하시고 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우리 원성님은 중학교 1학년이라서 시험에 대한 부담감 없이 정말 즐겁게 잘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목표를 좀 더 높이 세우고 NTA 네. 공부 열심히 하시면 좋겠어요. 너무 어려워졌나요? NTA가 지금 레벨 몇으로 나와요? 8이요. 8.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원석은 지금에서 80점 이상 나오면 레벨 6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6으로 하기로 네. 다 같이 하기로 했나요? 똑같이? 네. 그러면 일단 제가 빨리 이제 내일까지 직전 보강이에요. 내일도 3시부터 5시까지 원하는 사람들 나와서 보강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하여튼 거기에 일일이 다 변환시켜야 되는 게 있어서 아니면 싹 지우고 다 다시 과제를 내줘야 돼서 지금 지우면 지금 6월달 거 그 결과를 다 지워지기 때문에 제가 말일날 다시 다 리셋해서 새로 과제를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오늘 여기서 지금 몇 분 남았나요? 10분 정도 남아서 줌은 계속 켜놓겠습니다. 여러분 독서 더 하시고 7시에 줌 닫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제가 음, 지금 원성님 다음 주까지 국외효과 수업 프로젝트 내셔야 되죠? 맞잖아요. 그 주제가 중학교 뭐였죠? 1학년은 지금 중학교 2학년은 지금 기말고사 기간이라서 안 냈고 지난주에 일요일 날인가 그거 제가 깜빡하고 광고를 안 내서 이렇게
이번 주 아니라 7월 3일까지인가? 다음 주 일요일 6시까지 해야 되는 과제 내드렸어요. 제가 기억이 안 나. 상관 접촉사 내드렸나? 하여튼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할 때 지금 좋은 프로그램을 어제 연수받았어요. 데니얼 선생님한테. OBS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OBS. 네. 무료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줌 같은 경우는 녹화 기록한 다음에 스탑하면은 컨버팅 되는 시간이 한참 걸려요. 그걸 MP4 파일로 바는 시간이 한참 걸리는데 OBS는 무료인데다가 그냥 딱 녹화 버튼 누르고 끝나면 바로 딱 변환돼 있어요. 너무 좋아요. 제가 그 파라펜 프로라는 그 프로그램 저거 사서 89만 원이나 거금 들여서 그거 하려고 샀는데 그거는 이제 판서까지 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여러분 판서 안 하고 그냥 파워포인트 띄워놓고 녹화하려고 하면은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고 연습하셔서 그 프로그램 사용하셔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 들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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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시간 되면 그 어제 대년 선생님 연수하시는 거 녹음 파일 만드는 것 같은데 자기 목소리 나가는 것도 싫어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글로 써서 블로그에 한번 올려볼 거예요. OBS로 방송하기, 녹화, 유튜브 만들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여기서 일단 비디오는 종료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하루 되세요.